정원이 회의실 문을 여는 순간 냉랭한 공기가 피부에 먼저 닿았다. 유리병 너머로 보이는 건양백화점 인사전략팀의 로고, 정갈하게 정리된 서류 더미, 그리고 누군가 이미 결론을 써둔 듯한 사람들의 눈빛이었다. 정원은 손가락에 걸린 반지를 무의식적으로 만지다 멈췄다. 반지의 차가운 감촉이 지난밤 하늘의 숨결과 겹쳐지며 가슴 안쪽을 찌른다. 거절했다는 한마디로 끝냈지만 끝난 건 아무것도 없었다. 오히려 시작이었다. 정원이 숨을 고르고 자리로 향하는 순간 문이 다시 열리고 세미가 들어왔다. 세미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정장 차림으로 회의실의 공기까지 정리해버리는 사람처럼 걸어들어와 정원과 눈을 마주쳤다. 세미는 인사도 없이 곧장 말문을 열었다. 오늘 안건 내가 수정했지. 정원은 자료를 넘기며 담담하게 대꾸했다. 수정이 아니라 정리야. 블라인드 채용이면 블라인드 채용답게. 세미의 입꼬리가 빗둘게 올라갔다. 너 요즘 말이 세졌네. 누가 뒤를 봐주나? 정원은 미소도 없이 시선을 고정했다. 뒤를 봐주는 건 없고 눈을 뜬 것뿐이야. 가리고 있던 걸. 세미가 의자를 끌어당기며 앉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눈을 떠. 그럼 너는 지금까지 감고 있었단 말이야? 아니면 일부러 못 본 척했지? 정원은 종이를 탁 덮어 한 장을 앞으로 밀었다. 여기. 지원자 코드만 남기고 모든 인적사항을 지우는 게 블라인드의 핵심이야. 그런데 이건 뭐야? 학교를 암호처럼 돌려 적고 추천 라인을 별도 표기로 남겨. 이름만 지우면 정의가 되는 줄 알아? 세미는 그 종이를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현실을 몰라서 그래. 검증이 없으면 회사가 흔들려. 브랜드는 신뢰로 먹고 살아. 정원은 단호하게 잘랐다.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특정 집안, 특정 라인에게만 문을 열어주는 게 신뢰야. 그건 특혜고 조작이야. 회의실 곳곳에서 숨이 삼켜지는 소리가 났다. 실무자들은 모니터만 보는 척하며 손끝을 움찔거렸다. 세미의 눈빛이 조금 더 차가워졌다. 너 지금 내 앞에서 조작이라는 단어를 써. 정원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썼어. 필요하니까. 누군가는 불편해도. 세미는 천천히 손톱 끝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웃었다. 불편한 게 아니라 건방진 거야. 내가 여기서 뭘 바꾸겠다고. 정원이 낮게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다. 바꿀 거야. 누군가는 시작해야 하니까. 세미는 정원의 손가락을 스치듯 바라봤다. 반지가 눈에 들어갔고 세미의 미소가 더 얇아졌다. 시작? 너 요즘 자신감이 과하더라. 사랑받는 사람이 됐나 봐. 정원은 반지에서 손을 떼고 세미를 똑바로 봤다. 그런 걸로 날 흔들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면 넌 나를 아직 몰라. 세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낮게 속삭였다. 나는 너를 꽤 알아. 너는 약점이 많아. 약점은 숨길수록 냄새가 진해진다. 정원은 잠깐 눈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들어올렸다. 약점을 이용하는 건 내 방식이지. 나는 그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만들 거야. 세미가 냉소했다. 통하지 않게? 내가? 정원이 종이 위에 펜으로 줄을 긋듯 말한다. 블라인드 운영위원회, 외부 감사 포함시키자. 내부인만으로는 믿을 수 없어. 그리고 최종 면접 위원 명단 공개. 이해충돌 사전 신고 의무화. 익명 제보 창구 강화. 그게 진짜 블라인드야. 세미의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곧 굳어졌다. 내가 그렇게까지 하면 여기서 다친다. 너 혼자 영웅놀이하다가. 정원이 잔잔하지만 날카롭게 되받았다. 영웅놀이가 아니라 최소한의 룰이야. 룰이 없으면 결국 괴물이 룰이 돼. 그 말은 회의실 바깥 어딘가에 있는 진태석의 그림자까지 끌어오는 듯했다. 세미는 잠시 침묵했다가 아주 부드럽게 웃었다. 좋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해봐. 대신 책임은 내가 져. 정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책임질게. 누군가의 인생을 더 이상 장난감으로 만들지 않는 책임. 세미는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섰다. 그 말 꼭 끝까지 지켜. 너는 늘 끝에서 무너지더라. 세미가 나가고 문이 닫히는 순간 회의실의 공기는 풀리는 대신 더 무거워졌다. 정원은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며 잠시 눈을 감았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자 이름이 떠오르기 전에 정원은 이미 직감했다. 세훈이었다.
세호는 집무실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며 통화를 기다렸다. 그의 손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커피가 들려 있었고 표정은 평소처럼 무심한 듯 보였지만 눈빛에는 조급함이 숨겨져 있었다. 황 실장이 조심스럽게 들어와 말했을 때 세호는 억지로 표정을 관리했다. 부사장님 들으셨습니까? 하늘이 정원에게 고백했답니다. 세호는 커피잔을 잠깐 멈추었다. 그래서 황 실장이 한 박자 쉬고 답했다. 정원이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세훈의 어깨에서 눈에 보이지 않던 힘이 스르륵 빠졌다. 세훈은 자신도 모르게 짧게 숨을 내쉬었다. 거절했다고? 황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완전히는 아니고 정원 쪽이 감정적으로 무너졌다고 합니다. 세훈은 그 자리에서 웃지도 못하고 화내지도 못한 채 한동안 창밖만 바라봤다. 안도라는 감정이 목구멍까지 올라와 걸렸다. 왜 안도하는지, 왜 그게 안도인지 스스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세훈은 낮게 말했다. 다행이네. 황 실장이 조심스레 되물었다. 무엇이 말입니까? 세훈은 냉정하게 돌아서며 서류를 집어들었다. 하늘이 그 아이를 잡으면 정원은 더 위험해져. 그 말은 누구를 위한 걱정인지, 누구를 위한 변명인지 알 수 없었다. 세훈은 바로 정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2번 울리고 정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이야? 세훈은 짧게 웃었다. 일이야 늘 있지. 정원이 피곤한 숨으로 말했다. 오늘은 바빠. 끊어. 세훈은 정원이 끊기 전에 말을 던졌다. 하늘이랑 무슨 얘기했어? 정원의 호흡이 잠깐 멈췄다. 너 그걸 왜 물어? 세훈은 차분한 척했지만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궁금해서. 정원이 냉소했다. 궁금? 너는 늘 남의 사생활에 관심 많더라. 세훈은 한 발 더 들어갔다. 거절했다며. 정원은 한참을 말이 없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세훈의 심장은 더 크게 뛰었다. 정원이 낮게 말했다. 누가 말했어? 세훈은 짧게 답했다. 틀렸어. 정원이 숨을 삼켰다. 맞아. 거절했어. 세훈은 그 말에 또 한 번 안도의 숨을 삼켰다. 그러나 그 안도는 곧 죄책감으로 변해 목을 조였다. 세훈은 최대한 무심한 척 말했다. 잘했네. 정원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튀었다. 뭘 잘해? 내 마음을 내가 평가해. 세훈은 말을 잇지 못했다. 정원은 단숨에 몰아쳤다. 너희는 늘 그래. 내가 뭘 선택하든 잘했다, 못했다로만 재단해. 내가 사람인지 너희 게임의 말인지. 세훈은 자신도 모르게 낮게 말했다. 너는 말이 아니야. 정원이 차갑게 웃었다. 그럼 뭐야? 내가 지키고 싶은 무언가. 세훈은 말문이 막히자 더 억지로 냉정해졌다. 정원 쓸데없는 감정에 휘둘리지 마. 지금 너한테 중요한 건 정원이 끊어냈다. 내가 뭘 중요하게 여길지 너한테 지시받을 생각 없어. 세훈이 급하게 붙잡았다. 정원 잠깐만. 블라인드 채운 건 샘이랑 맞붙었다며. 정원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래. 맞붙었어. 그리고 난 물러서지 않을 거야. 세훈은 한 박자 쉬고 의외로 부드럽게 말했다. 다치지 마. 정원은 그 말에 더 흔들린 듯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소리를 냈다. 이제 와서? 세훈이 낮게 말했다. 지금이라도. 정원은 결국 전화를 끊지 않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남겼다. 다치지 않게 해줘. 내가. 뚝 통화가 끊겼다. 세훈은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한참 움직이지 못했다. 그의 얼굴 위로 스치는 감정은 안도, 욕망, 불안, 그리고 뒤늦은 후회였다. 그때 문이 열리고 태석이 들어온다는 보고가 동시에 올라왔다. 진태석은 누군가에게 쫓기듯 차 안에서 내린 뒤 사무실 복도를 빠르게 지나 자신의 집무실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휴대폰이 꽉 쥐어져 있었고 화면에는 공난숙과의 통화 기록이 남아 있었다. 헤라를 믿지 마. 난숙의 말이 귓속에 박혀 계속 울렸다. 태석은 의자에 앉지 않고 방 안을 서성였다. 마치 벽에 달린 시계 소리조차 자신을 조롱하는 것 같았다. 태석이 이를 악물고 혼잣말처럼 내뱉었다. 믿지 마. 그는 코웃음을 치며 책상을 손바닥으로 쳤다. 웃기지 마. 하늘아가 날 배신한다고.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난숙이 아니었다. 헤라였다. 태석은 전화를 받지 않고 화면을 바라보다가 결국 받았다. 헤라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다. 어디야? 태석이 거칠게 말했다. 왜? 헤라가 숨을 고르고 말했다. 당신 요즘 나를 피하더라. 태석은 비웃었다. 피해? 내가 왜 널 피해? 헤라가 낮게 웃었다. 그럼 왜 공 회장 쪽과 접촉해? 태석의 눈이 번쩍 뜨였다. 누가 그런 말을 해? 헤라가 아주 또렷하게 말했다. 당신이 하는 일 다 보여. 태석은 핏발선 눈으로 창문을 바라봤다. 다 보여라는 말은 감시하고 있다라는 뜻이었다. 난숙의 말이 다시 귓속을 긁었다. 헤라를 믿지 마. 그 여자는 끝까지 자기만 살려. 태석은 목소리를 낮췄다. 너 나를 감시해? 헤라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답했다. 감시가 아니라 확인이야. 우리 이제 서로 확인해야 하는 단계잖아. 태석은 헤라의 그 말에서 부부라는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것을 느꼈다. 그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난숙이 뭐라 하든 너는 내 아내야. 헤라가 짧게 웃었다. 아내? 당신은 아내가 아니라 도구를 원했지. 당신에게 아내는 장식이었어. 태석은 이를 악물고 말했다. 쓸데없는 말 하지 마. 난숙이 너에 대해 경고하더라. 헤라의 호흡이 아주 잠깐 멈췄다가 다시 흐른다. 뭐라고? 태석은 일부러 천천히 말했다. 너 믿지 말라고. 헤라는 낮게, 아주 낮게 웃었다. 그 여자가 당신한테 믿지 말라고 말할 때는요. 당신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거야. 그걸 모르나? 태석은 흔들렸다. 흔들리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 더 날카롭게 말했다. 그럼 너는 나를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헤라가 조용히 말했다. 난 당신을 내 편으로 만들 생각 없어. 난 당신이 무너지기 전에 진실을 내 손에 넣을 거야. 태석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진실? 무슨 진실? 헤라가 숨을 깊게 들이마시더니 아주 천천히 내뱉었다. 차기범. 태석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헤라가 계속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그 이름. 당신이 덮어두려 했던 그 밤. 그리고 당신이 가장 숨기고 싶은 동영상. 태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입 다물어. 헤라의 목소리는 더 차가워졌다. 왜? 당신도 이제 그 말이 싫지. 당신은 늘 사람들의 입을 막았지. 돈으로, 권력으로, 협박으로. 태석은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다. 그때 또 다른 전화가 울렸다. 이번엔 공난숙이었다. 태석은 헤라와 통화 중인 채로 난숙의 전화를 받지 못하고 화면을 번갈아 보며 이를 갈았다. 헤라가 낮게 물었다. 누구야? 공난숙? 태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헤라가 한 박자 쉬고 마치 칼을 뽑듯 단언했다. 당신이 그 여자 손잡는 순간 당신은 끝이야. 태석은 헤라의 확신에 오히려 더 불안해졌다. 난숙이 맞나 헤라가 맞나? 둘 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진실은 어디에 있나? 태석은 갑자기 낮게 웃었다. 둘 다 날 가지고 놀려고 하는 거군. 헤라가 차갑게 말했다. 놀아? 당신이 먼저 놀았잖아. 사람 인생을. 태석은 헤라의 말에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때 문이 노크도 없이 열리며 황 실장이 들어왔다. 회장님, 공 회장 쪽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블라인드 채용건으로 내부 소란이 커질 조짐입니다. 태석은 순간 블라인드라는 단어에 귀가 꽂혔다. 누가 소란을 만들지? 황 실장이 조심스럽게 답했다. 차정원입니다. 태석의 시선이 얼어붙었다. 헤라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다. 정원? 태석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난숙의 경고와 헤라의 야망이 한 점으로 이어지는 것을 느꼈다. 정원이 흔들리면 모든 판이 흔들린다. 정원이 버티면 모든 판이 뒤집힌다. 태석은 낮게 말했다. 정원은 건드리지 마. 헤라가 웃었다. 당신이 정원을 지키고 싶어 한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 약점이야. 태석은 헤라의 말에 이빨을 꽉 물었다. 그때 난숙에게서 메시지가 들어왔다. 짧고 잔인한 한 줄이었다. 한혜라가 내 뒤통수를 칠 때 넌 이미 늦는다. 동영상은 내가 쥐고 있다. 태석은 화면을 바라보며 숨이 멎었다. 헤라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무슨 메시지야?
태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두 세계 사이에 서 있었다. 하나는 부부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헤라의 칼, 하나는 딸을 내세운 난숙의 독. 태석은 결국 헤라에게 낮게 내뱉었다. 오늘 밤 집에서 얘기하자. 헤라가 단호하게 답했다. 좋아. 오늘 밤. 당신이 도망치지 않는다면. 통화가 끊기자 태석은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황 실장에게 차갑게 지시했다. 정원 주변 부처. 누가 접근하는지 누가 흔드는지 전부. 황 실장이 망설였다. 회장님, 정원은 태석이 눈을 번뜩였다. 정원이 움직이면 판이 뒤집혀. 난 그걸 허용할 수 없어. 그 말은 정원을 지키겠다는 말이면서 동시에 정원을 통제하겠다는 말이었다. 그리고 다시 건양백화점. 정원은 회의실 밖으로 나오자마자 복도 끝에서 세미와 마주쳤다. 세미는 일부러 기다렸다는 듯 벽에 기대어 서 있었다. 세미가 비웃듯 말했다. 영웅됐어? 사람들 눈빛 봤어? 너 이제부터 표적이야. 정원은 지친 눈으로 세미를 바라봤다. 표적이면 어때? 누군가는 맞아야 끝나. 세미가 한 걸음 다가와 낮게 속삭였다. 너는 끝내 못 이겨. 내가 뭘 바꾸려는지 알겠어. 그런데 이 집은 바뀌는 걸 싫어해. 정원이 조용히 말했다. 그럼 부숴야지. 세미는 순간 정원을 똑바로 보고 웃었다. 그래. 내가 어디까지 부술 수 있는지 보자. 세미가 돌아서는 순간 정원의 휴대폰이 또 울렸다. 이번엔 하늘이었다. 정원은 잠깐 화면을 바라보다가 받지 않았다. 그 대신 정원은 손가락에 반지를 꽉 쥐었다. 반지가 아프게 손가락을 조였고 그 고통이 정원에게 확실한 감각을 줬다. 내가 살아있다. 내가 흔들린다. 그리고 내가 선택해야 한다. 정원은 혼잣말처럼 아주 낮게 내뱉었다. 사랑도 진실도 내가 직접 잡아야 해. 그 순간 멀리서 직원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익명 제보 게시판에 글 떴대. 블라인드 채용 조작 의혹이라는데? 누가 올린 거야? 정원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누군가 정원이 시작한 싸움을 더 큰 전쟁으로 키우고 있다. 그것이 세미의 반격인지 헤라의 계산인지 난숙의 판 흔들기인지 태석의 통제인지 정원은 알 수 없었다. 다만 확실한 건 하나였다. 모든 칼끝이 이제 정원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 정원은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마치 다음 장면의 예고처럼 속삭였다. 나를 표적으로 삼아? 좋아. 그럼 내가 표적이 아니라 폭탄이 돼줄게. 그 시각 세우는 서류를 움켜쥔 채 정원의 이름이 적힌 보고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입술에서 짧은 말이 새어나왔다. 정원, 제발 무너지지 마. 그리고 태석은 어둠 속에서 난숙의 메시지와 헤라의 경고를 번갈아 떠올리며 마치 자신이 누구에게도 믿지 못하는 왕좌 위의 죄인처럼 중얼거렸다. 헤라를 믿지 마, 난숙을 믿지 마, 그럼 누구를 믿어? 그때 태석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정원의 이름에 멈췄다. 태석이 낮게 웃었다. 결국 정원이구나. 바로 그 순간 헤라는 조용히 서랍에서 파일 하나를 꺼내들었다. 파일의 맨 위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블라인드 채용 정원 기획안. 헤라는 그 종이를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정원아, 넌 정말 내가 만든 칼이 될까? 아니면 나를 찌를 칼이 될까? 모든 인물의 욕망이 하나의 중심으로 수렴하는 순간 사랑을 거절한 정원의 눈물은 약함이 아니라 폭발의 전조가 되고 블라인드라는 이름의 정의는 누군가의 권력을 찢어밟길 불씨가 되어 헤라를 믿지 말라는 난숙의 경고에 흔들린 태석의 손이 마침내 결심처럼 떨리기 시작한다. 이제 다음 회 누가 먼저 칼을 뽑는지에 따라 누군가는 왕좌에서 떨어지고 누군가는 사랑을 잃고 누군가는 진실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